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서양에서는 다음 날인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를 위해서 오늘 밤 할로윈 축제를 엽니다. 고대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죠. 오늘 밤 내 집에 트릭 오얼 트릿이라고 외치면서 문을 두드릴 이 귀여운 꼬마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둘러보고 사탕 한 바구니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악당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이제 편안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극장가 소식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요,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가 상위 랭킹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영화들도 순위권에 속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박스오피스 1, 2위의 주인공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2014 43주차 극장가는요, 신상 영화들이 상위권에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도는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서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입니다와 레드카펫 등 한국 영화 신작들을 제치고 정상에 등극한 나를 찾아줘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국내외 최고 흥행작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최종 성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요, 실종된 아내와 또 아내의 살해 혐의를 받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내 에이미는 로자문드 파이크가, 남편 닉은 벤 애플렉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닐 패트릭 해리스 그리고 미시 팔, 타일러 페리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2위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547개의 상영관에서 34만 4,725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누적 관객 41만 1,000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폭발적인 흥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장진 감독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흥행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6월에 개봉한 장진 감독의 하이힐은요, 최종 성적 3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개봉 첫 주 만에 하이힐의 성적을 넘어서면서 전작의 부진을 어느 정도 이겨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연으로 나선 김성균도 흥행 배우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감독과 배우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의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21만 5,500명을 기록하면서 개봉 3주차에 3위로 하락하게 됐는데요. 예매율도 2.1%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목표는 200만, 약 16만의 관객을 더 모아야 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흥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수기 극장가에는 2주 연속 이렇게 1위를 차지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흥행 성적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계상 주연의 레드카펫은요, 주말 관객 11만 7,800명으로 개봉 첫 주에 4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약 270편의 에로 영화를 찍는 박범수 감독의 경험담을 영화에 녹여내면서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에 비해 관객 동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상영 횟수 면에서 선두권 경쟁을 펼치기에 부족했고요. 현재 예매율도 1.1%에 불과해서 흥행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헐리우드 판타지 스릴러 드라큘라는 지난주 말 3위에 올랐는데 이 영화는 2단계 정도 내려앉으면서 5위를 기록했고요. 비포 선라이즈 등 비포 3부작으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는 8위에 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아닌 상업 영화를 12년 동안 촬영해 신작 보이후드에 담았는데요. 에단 호크 등 주인공들이 그 사이에 나이가 들고 성장을 했고 또 실감나는 그 모습은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있습니다. 200여 개에 불과한 스크린에서의 상영하고도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8위에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그런 문제가 됐던 영화 다이빙 베리어 19개 상영관에 개봉이 되면서 6,40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다양성 영화 순위에 2위에 오르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는 9,635명으로 1만 관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5일 40.4%, 26일 45.5%로 높은 자석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서 대중의 눈길을 모으는 데는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설경구 박해일 주연의 드라마죠. 나의 독재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첫 번째 극영화 소리급세, 그리고 니콜 키드먼, 콜린 퍼스의 주연 스릴러 내가 잠들기 전에, 그리고 매즈 미켈스, 에바 그린 주연의 웨스턴 리벤지, 고인이 된 로비 윌리엄스가 출연하는 영화 앵그리스트맨, 그리고 나가사와 마사미 주연의 로맨스 깨끗하고 연약한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옵니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남은 자들은 이곳을 탐험해서 인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갑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바로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합니다. 오는 11월 6일에 개봉을 하고요. 감독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그리고 출연에는 매튜 맥커너이와 앤 해서웨이가 출연합니다. 네, 멋이라는 것이 바로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어지고 싶은 그들의 불꽃 튀는 런웨이 배틀이 시작됩니다. 패션왕이 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패션왕 또한 11월 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메가폰에는 오기환 감독이 출연에는 주원, 그리고 설리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국내 최초 지역 아동센터 유소년 축구 희망 FC 6년간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 누구에게나 찬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메가폰에는 임유철 감독이, 출연에는 김단길이 나레이션을, 그리고 김태근과 박철우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한 주 영화 랭킹과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함께할 영화 리뷰는요. 미미레더 감독의 2001년 개봉작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사회 선생님인 오이진 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모든 것은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을 수 없어 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한편 엘렌느 맥킨느는 혼자서 11살의 아들 트레버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라스베가스의 칵테일 종업원 일 등 두 가지 일을 맡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별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오이지는 트레버의 학급에 새로운 숙제를 내는데 숙제의 테마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이 있으면 고쳐라입니다. 만일 좋아하지 않는 주위의 무엇이 사람이라면 이제 트레버는 이 숙제를 실천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요. 상처받은 두 영혼 오이진과 엘렌느는 트레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트레버는 우리에게 식스센스로 잘 알려진 할리 조엘 오스먼트인데요. 여전히 성숙해 보이는 이 표정으로 연기를 완벽하게 잘해서 강한 인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중학교에 갓 입학해서 첫 수업을 받는 트레버에게 시모네 선생이 과제를 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레버는 덤덤하게 그 과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노숙자를 보게 되고 그중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가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은 또 각각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곧 유토피아라는 것이 트레버의 생각이었는데요. 네, 트레버의 반 아이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시모네 선생만이 파스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능성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죠. 네, 트레버의 첫 도움의 대상은요, 노숙자인 제리입니다. 마약 중독자인 제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트레버가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다음 대상자는 시모네 선생님,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와 시모네 선생님 두 분을 연결시켜주고자 합니다. 네, 그러나 시모네 선생과 엄마 두 분은 나름대로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쉽사리 열려고 하지 않아서 또 실패하게 되죠. 마지막 도움을 주기로 한 대상자는 같은 반 친구인 아담을 정하게 되는데요. 다른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아담을 도와주려다가 겁이 덜컥 나는 바람에 결국 도움 주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실망에 빠진 트레버. 그러나 다행히도 제리는 우연히 자살하려는 여자를 설득시켜서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다시 도움 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모네 선생은 엄마와의 사랑을 가꾸기로 결심하게 되고요. 또 그 엄마는 트레버의 외할머니인 자신의 엄마를 용서함으로써 이 트레버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점점 도움 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트레버가 도움주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한 방송국 기자가 우연히 어떤 중년 신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 도움주기에 대한 역추적을 시작합니다. 중년 신사의 딸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흑인 청년, 그리고 빈민굴의 노파를 찾아내는데 기자가 찾아낸 빈민굴의 노파는 다름이 아닌 트레버의 외할머니입니다. 마침내 기자는 트레버를 찾아내고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교실을 촬영하게 되죠. 하지만 촬영을 끝낸 트레버가 학교 건물 밖에 나왔을 때는 트레버는 세 번째 도움주기의 대상자였던 아담이 여전히 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촬영을 마친 후라 한껏 기분이 들떠있던 트레버는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도움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아담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결심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아담을 구하려다가 트레버가 칼에 찔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어리디 어린 중학생의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을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떠나버린 트레버. 네, 트레버를 잃은 엄마와 시모네 선생은 집에서 멍하니 트레버를 찍은 프로그램을 보고 역시 나가 있는 동안 트레버의 집 앞에는 트레버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이 한 손에는 꽃을, 다른 한 손에는 불을 밝히는 양초를 들고 하나 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트레버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에만 급급한 요즘은 더없이 필요한 말일 듯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의 작은 목표를 정해 실천을 시작하자. 작은 목표라 금방 드러나는 효과가 없더라도 나 자신만의 목표를 알고 있고 미미한 효과를 인지할 것이다. 나의 도움주기가 거대한 물방울이 되어 사회를 깨부수지 못할지라도 이 잔잔한 물방울이 돼서 사회의 한 구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변화된 사회의 구석구석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날이 언젠간 오리라. 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지금까지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영화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특별한 풍광이 필요한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촬영지를 택하는데 제작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영화, 드라마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대부분 별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총 50개의 주 가운데 40개의 주에서 평균 제작비의 20에서 30%를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 역시 5일 이상 촬영하는 영상물로 프랑스 문화에 이바지 않은 정도 등을 따져서 제작비의 20%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한 현금 지원은 없지만 촬영 시 필요한 엑스트라 배우를 무제한으로 무료 고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그리고 교통비와 숙박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요. 기존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아일랜드는 제작비 지원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670억에서 더 높이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해외 영화 촬영 유치를 지원하는 연간 예산을 2015년부터 5년간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85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 법안을 지난 8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15%의 환급 비율을 4월에는 최대 25%까지 늘렸는데요. 이렇게 각 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촬영지의 유치에 목을 매는 것은 무엇보다 기대되는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 인지도 상승이나 관광객 등의 증가로 인해서 간접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해리포터와 셜록 홈즈는 팬들이 영국을 찾는, 또 로마의 휴일을 사랑하는 영화 팬이 트레비 분수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특히 아직은 국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미국 공중파 TV쇼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미국 ABC 방송국에서 방영된 리얼리티쇼 배첼러 한국편과 관련해서 미국의 방송국은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려면 30초당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1,000만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2시간 내내 한국 곳곳에 나온다는 것은 인지도 상승과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 측면에서 지출 비용의 약 70에서 80배 효과를 거둔 걸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제작사들은요,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로케이션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거기가 어떠냐, 또 가볼만 하냐 등을 묻는 간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일부 촬영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촬영하기가 좋더라라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대작 영화나 드라마 유치가 꼬리를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는 2011년께부터 이 같은 촬영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년간 별도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올해 말과 초에 배첼러, 어벤져스2 등의 물꼬를 튼 후부터는 빠르게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서울시 측은 4월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에 이어서 스타트랙3 제작진이 조만간 촬영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역대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에 정부는 최고 30% 비용을 환급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제에 따라서 약 30억여 원의 제작팀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제작비를 수십 원까지 주면서 유치해야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국가 인지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성이 있고요. 또 촬영지 유치에 따른 관광 수요와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유치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정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장과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두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추천 종목이고요. 종목 번호는 086980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영화 제작 그리고 투자,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2006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2007년 7월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국내에서는 영화 콘텐츠 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 극장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사업 영역의 국제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영화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는 동사는 2013년에 메인 투자 작품 8편을 비롯해서 총 10편의 영화를 개봉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호북성의 홈쇼핑 사업에도 현재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1월로 개봉이 연기된 강남 1970을 포함한 내년 영화 라인업 감안 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유해 중국 자본이 투자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중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합작 영화의 경우 중국 스크린 쿼터 규제가 없어서 향후 중국 내상영 편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장하는 중국 영화 시장 진출은요, 동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종목 번호는 138490입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과 플라스틱 중 폴리아미드와 폴리아세탈을 비롯해서 PLE, PPS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사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수요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들 개발과 또 시판이 되어짐에 따라서 업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코오롱 플라스틱과 또 미디어 플렉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하지만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배 한쪽도 없었어요. 나 봤어요. 무슨 불빛이 있어요.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기자들 가봐! 경찰이시죠? 내가 사복 입으셨어요.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을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르는 거지. 고객님들은 정치적인 구조에 대한 마스터 플레이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나지고 많은 거 지금 상관없이.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을 앞두고 부산시장이 나서서 상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상영을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영이 됐습니다. 현재 개봉도 했고요. 또 이런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정치적이다, 그리고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작품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관객들에게 맡겨지는 게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저 하나의 작품으로 판단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서 마칩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카트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등졌던 그런 일들을 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살아있고 그리고 또 함께 연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고 그 모두에게 해당한 일이 나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비 소식 있으니까요. 네, 포근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